사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공항 폭발물 허위 신고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허위 신고가 올라오면서 이게 한번 논란이 됐어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장난 전화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예, 지난 7일 이 국민신문고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아주 충격적인 글이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테러를 당하거나 아니면 테러에 노출이 됐다라는 건데요. 공항 측에서는 이 글이 올라온 즉시 경계 등급을 상향해 이제 보안 검색을 강화했고요. 또 폭탄 설치 여부를 바로 확인했는데요. 다행이긴 하지만 또 허무하게도 이게 허위 신고로 밝혀진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제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 남성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과거에도 수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허위 신고 혐의로 이 남성을 직결 심판에 넘기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앞서 수차례 허위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초범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직결 심판으로 간다고 하면 처벌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예, 뭐 충분히 낮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 직결 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처리하는 약식 재판입니다. 주로 벌금이나 과료 등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경찰이 이번 사건을 두고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 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장난 전화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과연 이렇게 경미한 범죄로 볼 수 있냐? 이게 사실 문제인데요. 이 사건은 이 범죄 자체는 중합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정신질환자라는 점에서 허위 신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대폭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공항 측에서 조속히 대응한 결과 항공편 운행 지연이나 차질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참작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항공기 내지 공항에 대한 폭탄 설치나 테러 위협에 대한 허위 내지 장난 신고 시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보면 보통 이제 폭발물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등과 같은 이제 대테러 관련 기관이 총동원이 돼서 비행기 출발을 중지시키고 승객이나 이제 공항 이용객들을 모두 대피시킨 가운데 장시간에 걸쳐 이제 공항이나 비행기 곳곳을 수색합니다. 이제 폭발물 위협이 없다라는 점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사실상 이제 공항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건데요. 결국 이런 허위 신고로 인해 공권력의 낭비는 물론이고요.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에 공항의 수익에도 큰 악영향을 받는 등 사실상 국민 전체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상 공항 운영 방해죄라는 별도 규정과 함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함께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공항 운영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할 정도로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장난 전화 한 번에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형받은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죠. 문제는 이런 허위 신고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5월경에 인천공항 고객의 소리를 통해 10차례에 걸쳐 이제 비트코인을 요구하면서 생화학 테러를 하겠다라는 이메일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몽골로 가는 항공기에 이제 폭탄을 실을 예정이라는 또 협박 전화가 온 적도 있고요. 여기에 같은 해 8월에는 공항 주변에 핵탄두 기폭 장치를 설치했다라는 또 협박성 글이 방송사로 또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3월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 테러를 막고 싶으면 비트코인 100개를 송금하라 라는 또 협박성 글이 올라오면서 또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때 충격적인 건 수사 결과 만 13세 학생이 이 글을 작성했다라고 또 확인이 된 적이 또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도 또 정신병원에 있던 20대 남성이 미국행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또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있고요.
보통 이런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재미삼아한 장난이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사법부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게 이제 추세입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 항공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허위 신고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이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별도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함께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재미로 또는 호기심에 이런 것들을 장난전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음을 졸이면서 공항을 수색하고 또 눈앞에 비행기를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